도전지. 생각을 하세요. 보자. 뭐가 있냐? 자, 봐라.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군집까지 했다. 군집까지 했고, 군집에서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까지 했어. 그 다음 봐봐. 이제, 군집에서 봐라. 이제 군집에 천이가 있어. 천이란 건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천이라 그래. 천이라 그래. 그런데 이 천이는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다. 1차 천이에는 종류가 뭐 있냐? 건성천이하고 습성천이가 있다. 그리고 2차 천이가 있어. 잡아라. 제일 처음부터 수풀이 우거진 거 아니야. 제일 처음부터는 수풀이 우거져갖고 극상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개척자가 들어와. 여기 허허벌판이란 말이야. 이거 쓸모없는 땅이었어. 근데 이제 누가 들어와가지고 식물종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개척을 해. 그래서 점차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게 뭐다? 군집의 천이야. 군집의 천이는 뭐라고? 번성하던 애들이 바뀌는 거야.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거야. 이게 뭐다? 군집의 천이야. 뭐가 변하는다고?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1차 천이가 있어. 1차 천이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맨 땅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1차 천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 저번에 하윤이 수요일날 말했지. 선생님이 다음 주 2월 18일인가 다음 달 명절 끝날 그대로 수업한다고. 네. 봐봐. 1차 천이는 생물이 어떤 곳에서 시작해갖고 마지막 안정된 상태인 뭐야? 극상이 다다르는 거야. 자, 생물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종구성과 특성이 변하면서 안정된 상태에 뭐 이르는 거? 극상이 이르는 게 1차 천이야. 어? 그러니까 근데 2차 천이는 뭐냐면 1차 천이가 완성이 됐어.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기가 뭐냐 산불이 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맨땅 헤딩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 가운데 처음 과정을 생략하고 중간 과정부터 하는 게 2차 천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영이? 모영이 너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아직도? 그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늘 선생님이 그걸 가져왔으면 줬을 텐데. 생강상아탕 어제 한 박스 샀는데 어제 한 박스 샀어 진짜. 어제도 안 좋아 보고 오늘은 또 아까 아침에 오니까 또 몸이 으실으실하더라고. 생강상아탕 하나 사 먹고 왔어. 올라왔어. 아까 아침에 생강상아탕 사 먹고 올라올 수 있어. 김밥하고. 자 봐봐. 자 건성천이는 뭐냐? 건성천이는 건조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건성천이는 봐. 순서 알아놔야 돼 이거. 순서 진짜 시험 잘 나온다. 자 화산섬이나 용암대지. 이렇게 건성천이는 어디서 일어나냐? 화산섬이나 용암대지.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현무암이나 화강암이잖아. 이게 화산섬은 현무암이야. 용암대지는 이제 보통 현무암일 수도 있고 화강암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바위, 모래언덕. 건조한 지역에 그리고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얘는 첩화한 땅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걸 옛날에는 황혼이라고 그랬어. 황혼. 첩화한 땅이다. 응? 옛날에는 황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황혼 이렇게 첩화한 땅이다. 제일 처음에는 습성 봐봐. 얘는 제일 처음이 뭐냐? 첩박한 땅이야. 아무것도 없어. 첩박한 땅은 생명체가 있어 없어? 없어. 생물이 없고 토양이 발달이 미약한 건조하고 첩박한 땅이야. 이게 생물이 없어. 그러면 누가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일바다로 가갖고 뭘 해야 되겠지. 그걸 개척자라고 해. 개척자. 그러니까 개척자가 먼저 들어가 갖고 지을이나 이끼루가 선방다리로 가는 겁니다. 이끼루야.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지으루나 이끼루를 개척자인 지으루가 먼저 들어가. 특히나 지으루에다가 밑줄 긋고 얘가 뭐다? 개척자다. 이게 나왔어. 개척자인 지류가 들어가가지고 약간의 토양이 형성되면서 이끼류가 들어와갖고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고생한 놈이 누구야? 맨땅에 헤딩하는 놈이 지류야. 그래갖고 얘가 이제 막 바위 같은 걸 녹여버려. 갖고 토양을 만들어. 지류가 바위도 녹여갖고 풍화작용을 일으켜. 갖고 어느 정도 토양을 만든 다음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끼류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식물들이 이제 토양을 만든단 말이다. 먼저 점차 토양층이 발달하면서 성장이 빠른 풀들이 들어오고 초본이 들어와서 초원을 형성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과정이 초원이야. 어느 정도 이제 토양층이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랄 수 있는 성장이 빠른 풀들이 들어오는 거야. 초본을 다른 말로는 풀이라 그러지. 초원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나무들이 들어와. 봐봐. 제일 처음에는 관목림. 높이가 나무의 높이가 2m가 안 되면 관목림이라고 해요.
뭐 철쭉 같은 거 있잖아. 그것들은 요 나무 높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크기가 작은 관목이 자라면서 토양층을 더 두껍게 만든다. 관목림이 형성된다. 키가 작은 관목들이 들어오면서 크기가 작은 관목이 들어오면서 토양층을 더 두껍게 만든다. 그 다음 야 제일 처음에는 양수림이 들어와. 양수림은 뭐냐 얘들아, 양수림은 뭐냐 이거 얘기해. 양수림은 보면 양수림은 뭐냐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양수림이 이거야. 키가 졸라 큰 놈들이야. 그리고 분수림이 뭐냐 키가 작은 놈들. 그러니까 양수림이 먼저 들어와. 양수림이 왜 양수림만 있으면 얘들은 뭘 많이 받냐? 그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양수림이 먼저 들어와. 그리고 이렇게 키 큰 나무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양수림은 온 이 지구들만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음수림이 먼저 들어오진 않아. 음수림은 어디서 잘 자라? 그렇지. 양지에서 잘 자라는 놈이 양수림이고 음지에서 잘 자라는 놈이 음수림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래갖고 먼저 양수림이 먼저 나온다. 그 다음 뭐가 나와? 음수림이 나와. 그러면 첫 번째 양수림은 빈요구량이 많은 양수가 먼저 들어왔고 양수로 구성된 양수림이 먼저 형성된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형성돼? 음수림이 형성돼. 음수림이란다. 호남림이 형성돼. 호남림이. 즉 봐봐. 여기서 자 양수림이 먼저 형성됐다. 응? 근데 양수림의 묘목은 여기서 못 자라. 묘목은 못 자라. 이게 우선 양수림이 들어온 다음에 음수림이 들어와. 응? 근데 양수림에 둘러싸여도 얘는 잘 자라. 그러면 양수림하고 음수림하고 같이 혼합되지. 혼합되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수림의 묘목은 햇빛이 가려진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양수림은 묘목은 뒤져. 왜? 해를 못 받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양수림이 없어져. 그래갖고 누구만 번성하는 거야? 음수림만 번성하는 게 극상이야. 이제 마지막에. 뭔 말인지 알겠지? 봐봐. 호남림은 숲의 하층에서 빈 요구량이 적은 음수의 묘목이 자라면서 이렇게 봐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야.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볼게. 야, 제일 처음에는 양수가 많아져. 양수가 많이 있어. 양수가 많이 있어. 그 다음 이제 음수림의 묘목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호남림이야. 근데 이제 뭐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봐봐. 이 밑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양수림의 묘목은 어떻게 되는 거야? 햇빛을 못 받으니까 못 자라는 거야. 완전 뒤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커지는 거야? 음수림만 살아납니다. 이게 극상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제 호남님은 숲의 하층에 빈용우량이 적은 음수의 묘목이 자라면서 호남림이 형성된다.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변하는데 중요한 환경 요인은 뭐다? 빛이다. 빛이다. 그리고 음수림, 우리가 음수림을 뭐라 그래? 이제 안정된 상태인 거야. 음수림을 그래서 극상이라는 거야. 마지막 단계. 뭔 말인지 알겠지? 제일 처음에는 양수림만 생겨. 햇빛 요구량이 많아. 근데 이제 음수림의 묘목이 들어와. 그 음수림의 묘목은 햇빛이 안 쬐도 잘 자라. 그러면서 호남이 있어. 근데 양수림의 묘목도 생기는데 양수림의 묘목은 이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죽어버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되면 양수림도 죽어. 양수도 죽어. 근데 그래갖고 음수림만 살아남아갖고 음수가 번성하는 게 뭐다? 음수림인 거야. 이해됐어? 이 순서다. 제일 먼저는 건성천이는 화산섬, 용암대지, 바위 많은데 모래와 언덕 이런 데가 이제 척박한 땅이야. 근데 갖고 건조한 지역에서 건성천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군집을 구성하는 종이 변하든지 그 다음에 특징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척박한 땅이야. 생물이 없어. 그리고 토양이 아예 거의 형성이 안 된 거야. 토양이 발달의 미화가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다. 근데 여기에 대척제가 들어와. 누가? 지우류가. 그래갖고 지우류가 바위 같은 걸 풍화시켜가지고 토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조금 만들어. 그러면 누가 와갖고 들어온다? 이끼류가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토양층이 점차 토양층이 발달하면서 성장이 빠른 초본, 풀이 들어와. 그래갖고 초원이 형성돼. 이해됐지? 그 다음 초원이 형성된 다음에 크기가 작은 관목들이 자라면서 토양층을 더 두껍게 만드는 관목림이 형성돼. 그 다음 이제 빈용우량이 많은 양수가 들어와서 양수로 구성된 양수림을 형성해. 그 다음 이제 호남림을 형성하는데 양수림에 음수의 묘목이 들어와갖고 자라. 근데 음수는 어떤 데 있어? 야, 양수가 햇빛을 가려도 얘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놈이기 때문에 음수 묘목이 잘 자라. 근데 여기에 양수 묘목도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양수 묘목은 햇빛이 안 비추니까 죽어버려. 그리고 이제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양수가 없어져. 그리고 음수만 번성돼. 이게 뭐다? 음수림. 극상인 거야. 이해됐어? 옆에 보자. 극상은 뭐라면요? 야,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서 식물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온대지방에서는 참나무로 이루어진 음수림이 극상을 이루고 이 단계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흐름이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왜 극상이라고 그래? 극상이라는 건 좋은 상태 중에 최고로 이게 극상은 안정된 상태를 말해. 뭐냐면 극상은 온대지방에서는 극상은 식물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 대부분의 온대지방에서는 극상 음수림이 누구다고? 참나무야. 갖고 이 단계에서는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간접적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지으류는 뭐라고? 개척자야.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로 척박한 땅에도 수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천이의 개척자 역할을 한다. 그래갖고 지우류가 바위를 풍화를 촉진하여 토양이 형성되고 점차 토양 속 양분과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 이끼류가 자라기 시작한다. 어? 이해됐지? 그리고 양수림은 햇빛을 직접 받아야 잘 자라고 번식하는 소나무와 같은 양수가 주로 모여서 이루어진 숲이다. 음수림은 그늘에서 잘 자라면 번식하는 신갈나무, 떡갈나무와 같은 음수가 주로 모여서 이루어진 그거다. 이해됐지?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얘도 묘목은 있어. 봐봐. 그림에서 봐봐. 양수림에는 이거야. 양수림 이거야. 양수림하고 양수 묘목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호남님은 이렇게 되는 거야. 호남님은 이거 음수가 들어오고 음수 묘목이 주로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음수림은 이제 극상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습성천일 보자. 습성천 보면 두 번째 습성천이 보자. 습성천이는 어디서 일어난 지역을 알아야 돼. 자, 건성천이는 뭐라 했어? 화산섬, 용암대지, 바위, 그 다음 모래 언덕에서 일어나고, 호수나 연못 같은데, 호수나 연못에서 일어나는 거야. 습성천이는. 갖고 습한 곳에서 천이가 된다. 제일 먼저 뭐가다? 제일 먼저 뭐다? 빈 영양으로. 빈 영양으로는 뭐냐? 자, 봐봐. 자, 빈 영양으로는 영양염류가 적어. 야, 영양염류가 뭐야? 질산염, 인산염이야. 누구의 목이야? 플랑크톤의 목이야. 빈 영양으로는 가난할 빈자야. 거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적어갖고 영양염류를 먹이러 가는 플랑크톤이 적은 호수인 거야. 이해됐어? 빈 영양으로는 뭐라고? 영양염류가 적어.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적단 말이야. 거지야. 거지. 영양소가 거지다고. 그리고 이제 뭐가 돼? 부영양소가 돼. 이제 얘는 부자가 되지. 부자가 되니까 영양분류가 많아져. 그럼 그걸 먹이러 하는 플랑크톤의 수가 많아져. 그거야. 그런 호수야. 이해됐지? 제일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 됐다가 가난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이제 누가 좋아? 이끼류하고 뭐가 된다? 습원이 된다. 늪지야. 늪이 되는 거야. 봐봐. 유기물과 퇴적물이 쌓이면서 습지가 형성되면서 이끼류가 정착하고, 이끼류는 얍삽 놈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분이라든지 양분이 있어야지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 초본이 자라면서 습기가 많은 초원을 형성한다. 그리고 습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건조해지고 뭘로 변화할 수 있다? 초원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기물과 퇴적물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그래갖고 쌓여서 습지가 형성돼. 좀 건조한 땅이란 말이야. 습한 땅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끼류가 정착해. 이후 초본이 자라면서 습기가 많은 초원, 습원이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습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한 뭘로 바뀐다? 초원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건생천이하고 초원, 그 다음에 관목류,
그 다음 뭐야? 양수리. 그 다음 호남림. 그 다음 음수림. 이런 거야. 아니, 똑같아. 나머지는. 자, 습성천이는 습한 곳에 일어나다 보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 야, 건조하여 이제 딱 그 초온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초온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는 뭐야? 빈영양호야. 영양염류가 적으니까 플랑크톤이 적은 호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영양염류가 많아져갖고 플랑크톤이 많은 호수, 부영양호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유기물과 퇴적물이 습지에 쌓여서 습지가 형성되면 먼저 이끼류가 정착하고, 그 다음 초본이 자라면서 습한 초온을 갖다가 습온을 만들어. 그 다음 습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건조해진 초온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갖고 초온, 관목림,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이 되는 거야. 건성천이하고 나머지는 다 같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자, 그 다음 이제 2차 천이가 있어. 2차 천이. 2차 천이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야. 에? 기존의 식물 군집이 산불이나 산사태, 벌목 등으로 파괴되어 대부분 사라졌지만 토양이 남은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천이로서 토양 속에 살아남는 기존의 식물의 종자나 뿌리 등이 자라거나 다른 곳에서 유입된 종자가 자라면서 시작되므로 주로 성장 속도가 빠른 초본이 개척제로 들어왔고 초원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얘는 척박한 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초원부터 시작돼. 다시 할 때는. 그래갖고 1차 천이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응? 그러니까 얘는 기존의 식물 군집이 자연재, 원인, 산불, 산사태, 벌목 등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야. 그렇지만 산불이 일어나도 밑에 뿌리는 살아있어. 그리고 종자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초음부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1차 천이보다는 성장 속도가 빠르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밑에 그림 봐봐. 자, 보자. 밑에 그림 보면, 자, 군집의 천이는 천이가 진행되면서 토양의 깊이와 수분량, 유기물의 함량이 점차 증가한다. 건성천이는 봐라. 자, 제일 먼저 용암지대와 같이 처음부터 생물이 없었던 곳에서 시작하여 느리게 진행한다. 척박한 땅이야. 그 다음에 개척자로 지유류가 들어와. 그래갖고 지유류가 토양을 만들면 이끼류가 들어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토양층이 발달하면서 초본이 들어와갖고 초본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키가 작은 관목이 들어와갖고 관목림을 형성해. 먼저 양수는 종자가 작아 날개가 있어 널리 퍼질 수 있으므로 음수림보다 먼저 들어와갖고 군집을 형성한다. 뭐라고? 왜 양수림이 먼저 들어온다고? 양수림은 씨가 작은데 종자가 작거나 날개가 있어. 그래갖고 널리 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수림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호남림은 수풀이 우거져 하층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양수모목을 잘 자라지 못하지만 음수모목은 번성한다. 이후 음수가 성장하면서 양수와 음수의 혼합림이 형성된다. 근데 빛의 양이 더욱 줄어들면 빛 요구량이 많은 양수와 초본은 점점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음수만 남는 게 음수림이 극상인 거야. 자, 봐라. 자, 숲이 우거져서 하층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양수모목은 잘 자라지 못하고 음수모목은 번성한다. 이후 음수가 성장하면서 양수와 음수의 혼합림이 형성된다. 그러면 빛의 양이 더욱 줄어들면서
빈 요구량이 많은 양수와 초고는 사라져. 그래갖고 누구만 남아? 음수만 남아갖고 음수림, 극상을 형성한다. 근데 1차 찬이, 습성 찬이는 야, 뭐부터 시작한다? 빈 영양염류가 적어갖고 플랑크톤 이쪽은 호수. 그 다음에 부영양. 그 다음 스본. 이끼류 스본이야.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 이해됐어? 근데 이제 2차 천이는 산불이 났어. 황무지가 됐어. 근데 황무지가 됐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처음부터 시작해. 이해됐지? 넘겨봐. 이제 위에는 왜 이렇게 느껴요? 큰일 나. 정신머리가 없어. 자, 봐봐. 또 엄마한테 혼난다고. 오늘은 혼나 안 나겠다만. 저기서 안 막혔으니까. 저기로 안 갔으니까. 자, 봐봐. 이제 이 군집 조사 방법, 방형구 조사가, 방형구법이 여기서 제일 어려워요. 이거 모르면 무조건 말해라. 군집 조사의 방법 보자. 군집 조사의 방법은 방형구법이 있어. 자, 식물의 군집 구조 조사 봐봐. 이거는 뭐가 있다고? 방형구법이야. 식물의 군집조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방형구법이야. 해봐라. 방형구는 뭐냐? 봐봐. 일정한 면적 옆에 나왔어. 보충절에. 자, 일정한 면적을 가진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틀이다. 식물의 군집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방형구를 이용하여 전체 식물 군집에서 무작위적으로 선정된 구역들만 조사하여 군집의 특성을 파악한다. 식물의 군집뿐만 아니라 해조류, 따개비와 같이 바위 등에 붙어있는 생물 군집을 조사할 때도 활용한다. 근데 이때 식물의 군집 구조 조사할 때 주로 방형구법을 이용하는데 조사 군집에 방형구를 여러 개 설치하고 틀을 여러 개 설치하는 거야. 정사각형 모양의. 근데 이 방형구 안에 있는 식물의 종과 개체수, 종이 출현한 방형구의 수, 지표를 덮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이용하면 해당 군집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방형구법을 이용하면 식물의 방형구 안에 있는 식물의 종류. 자, 식물의 종류, 종과 개체수. 그 다음 뭐야? 또 뭐가 할 수 있어? 또 종이 출현한 방형구의 수.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어? 자, 지표를 덮고 있는 정도를 갖다가 조사한다. 지표를 그래가지고 뭘 구해? 제일 처음에 밀도하고 빈도, 그 다음 피도를 구해. 밀도는 뭐야? 당연히 면적 안에 얼마만큼의 개체수가 빽빽이 있느냐. 빈도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피도는 얼마를 덮고 있느냐. 봐봐. 야, 이게 뭐야? 밀도야. 이게 뭐야? 종이 출현한 방향국수. 빈도야. 그 다음 이게 뭐야? 이게 피도야. 피도야. 그래서 선생님이 조사한 거야. 봐라. 그러면 첫 번째, 자, 방향구를 통해서 뭘 조사해? 제일 처음에. 자, 봐라 얘들아. 첫 번째 봐라. 뭘 조사해? 자, 밀도. 밀도는
얼마나 빽빽이 있는가요? 즉 밀도는 면적 안에 얼마나 개체수가 빽빽이 있는가.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면적분의 개체수요. 근데 특종종의 개체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 빈도가 있어.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분의 특정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요. 빈도는 뭐라고? 얼마나 특정종이 잘 나타나는가, 자주 나타나는가. 이해됐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도가 있어. 피도는 얼마나 덮고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면적으로 따져야 되겠지.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특정종의 점유면적 이거 따지면 돼. 자, 밀도는 얼마나 빽빽이 있는가지. 특정종이 따라서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특정종의 개체수야. 그리고 빈도는 특정종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는 뜻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방향구 수분의 특정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야. 이해됐어? 그 다음 피도는 얼마나 덮고 있느냐.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특정종의 점유 면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구하냐.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어. 상대적인 거니까 서로 비교해. 그러니까 자, 전체 중에 얼마 차지하고 있느냐. 전체 밀도의 합이야. 밀도의 합분의 특정종의 밀도야. 그러니까 상대 밀도란 건 전체 중에 그 특정종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상대는. 이해됐어? 곱하기 100이야. 상대 빈도는 빈도의 합이야. 이것도. 합분의 특정종의 빈도야. 빈도 곱하기 100이야. 그 다음 상대 피도는 자, 피도의 합이야. 특정종의 피도 곱하기 100. 그리고 이걸 다 합하지. 퍼센트에다
100분율이야. 이게 뭐가 돼? 이게 뭐가 돼? 답하면 이게 중요치. 이게 가장 높지. 가장 높은 종이 무점종인 거야.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뭐라고? 무점종인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자. 그리고 봐봐. 야, 이게 변형식이 있다. 이거에 대한 변형식이 또 있어. 자, 봐봐. 밀도는 뭐라고 했어? 특정 종에 얼마만큼 개체수가 빽빽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로 나눠주면 돼. 빈도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방향구 수분의 특정 종에 나타난 방향구 수로 나눠주면 돼. 피도는 얼마나 덮고 있느냐니까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의 점유 면적을 구하면 돼. 그리고 상대 밀도는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이야. 그리고 상대 빈도는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이야. 상대 빈도는 피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곱하기 100이야. 그리고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해가지고 중요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높으면 우점종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변형시켜 볼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변형식을 보자. 자, 뭐야? 이렇게 해도 돼. 상대 밀도는 변형식으로 해볼게. 원래는 상대 밀도가 뭐야 돼?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이야. 근데 뭘로 해도 돼? 모든 종의 개체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상대 빈도도 각종이 출현한 방해구수의 합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해구수 곱하기 100으로. 이해됐어? 그 다음 상대 빈도는 왜 하느냐? 자, 각종의 점유 면적의 합분에 특정 종의 점유 면적을 그래. 이해되니? 봐라. 이건 쉽지. 모든 종의 개체수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야. 상대 빈도는. 근데 상대 빈도는 각종이 출현한 방향수 합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수로 나눠준다. 야, 상대 피도는 각종의 점유 면적 합분의 특정 종의 점유 면적으로 하면 돼. 이해되니? 좀만 쉬어. 이거 좀 이제 정리해 줄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얘는 또 왜 하나? 진짜. 똥개가.
또 저번 자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하나? 맨날 시험부터 가듯이. 피도가 변형으로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걸 예를 들어볼게. 밀도를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봐봐. 자, 전체 방향구의 면적을 갖다가 x로 놓자. 그리고 ABC의 개체수를 NA, NB, NC로 놓게.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 ABC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X분의 NA, X분의 NB, X분의 NC가 되지. 그럼 줄게. 이거 찍을래? 지울까? 찍어. 너는 찍어야 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 주택기가 좋단다. 너 뭐 집에 가서 머리 감고 왔지? 네. 정확하게 맞으셨는데. 왜냐면 머리가 덜 말랐어. 그렇지? 그러니까 반사가 많이 된단 말이야. 저 양말만 갈아 쓰는 게 아니야. 양말 안 신라고 양말 신고 갔대 집에. 응? 그럼 봐봐. A의 상대 밀도를 구해볼게. 상대 밀도는 밀도의 합이잖아. 전체 밀도의 합이잖아. 그러면 X분의 NA, X분의 NB, X분의 NCG. 그리고 특정종의 밀도잖아. X분의 NA잖아.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면 얘들이 X가 다 나눠져 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NA 플러스 NB 플러스 NC잖아. 분의 NA 곱하기 100이잖아. 따라서 전체 각종의 모든 종의 개체수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죠. 이해됐어? 네. 그리고 자 봐라. 세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세 번째 뭐가 있냐? 자 문제 푸는 키가 있어. 각종에서 상대 밀도, 상대 피도 구할 때 분모의 값은 동일하다. 동일함으로 왜? 전부 다 밀도의 합, 피도의 합, 분모는 빈도의 합이잖아. 그리고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 또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 또 특정 종의 피도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는 똑같아 다. 따라서 분모값이 동일해. 그러니까 따라서 분자값에 의해 각 값이 비례한다. 그게 뭐에 비례한다고? 분자값에 비례해버린 거야. 이걸 갖다가 이용하는 거야. 즉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봐. 얘들아, 개체수가 3배가 됐대.
측정 중이. 그럼 밀도 값도 뭐야? 밀도도 몇 배가 돼? 3배가 돼. 왜? 면적분의 밀도는 면적분의 뭐냐? 개체수잖아. 그러면 개체수가 3배가 되니까 밀도도 3배가 돼. 그리고 상대 밀도도 몇 배가 된다? 3배가 돼. 왜? 얘도 밀도 회합분의 뭐니? 밀도죠. 그럼 얘들은 어차피 일정하단 말이야. 이해됐어?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이것도 이용해야 돼. 뭐냐면 뭐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는 각각 합이 각각 뭐야? 합이 몇 %야? 합이 100%야. 이걸 이용한다. 이해됐니? 무조건 상대 밀도의 합은 100%, 상대 피도의 합은 100%, 상대 빈도의 합은 100%야. 이해됐지? 이걸 이용하면 된다. 그럼 보자. 구해보자 한번. 야, 탐구 자료청 봐봐. 탐구 자료청 봐봐. 얘들아. 근데 방형구의 크기 봐봐. 보충자료에서. 방형구의 크기는 식물의 크기나 군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초본 군집을 조사할 때는 주로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구를 사용한다. 이때 방형구가 100칸으로 이루어진 경우 한 칸의 면적은 0.01 제곱미터고 25칸으로 이루어지면 한 칸의 면적은 0.04 제곱이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지금 보자. 방형구법으로 식물 군집 분석하기. 어떤 지역에 1m 곱하기 1m의 크기의 방형구 4개를 설치한 다음에 전체 방형구 안에 있는 각 식물종의 이름, 개체수, 차지하는 면적을 조사한다. 이를 이용하여 각 식물종의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계산하여 우점종을 결정한다. 이때 방형구 한 칸에 출현한 종은 그 칸의 면적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하나만 있어도 그 면적을 다 차지하는 걸로 봐. 이해됐어? 네. 그럼 보자. 자, 이때 해보자. 첫 번째 질경이부터 해보자. 질경이는 자 봐라. 질경이가 여자한테 좋다. 근데 봐봐. 밀도는 뭐야? 자, 밀도는 뭐라 했어? 전체 면적분에 뭐라 했어? 개체수라 있지. 방형구가 출현한 방형구 수라 있어. 그러면 밀도는 야 전체 면적이 1제곱미터지 하나가. 근데 전 4개니까 얼마야? 4제곱미터지. 근데 질경이 봐봐. 첫 번째도 나타나고 두 번째도 나타나고 세 번째도 나타나고 네 번째도 나타났지. 그럼 방형구 밀도는 4분의 4니까 1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토끼풀부터 보자. 그 다음 토끼풀 보자.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민들레지. 그러면 야 토끼풀은 자 4분의 얘는 몇 개가 나타나냐면 종이 있잖아. 몇 개가 있어? 차지하는 면적이. 첫 번째 3개네? 16개. 16개네? 그러면 4분의 얘는 16이지. 4야. 하인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민들레는 4분의 얼마니? 20개가 나타나네. 개체수니까 이거는. 그러면 얼마야 얘는? 5지. 합은 얼마니? 합은 얼마야? 10이지. 합은
이거야. 1도의 합은. 그 다음 빈도 보자. 빈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빈도는 전체 뭐라 했어? 방해구수분의 뭐라 했어? 특정 종이 출현한 방해구수라 했지. 네. 그러면 이제 전체는 방해구수는 4개지. 네. 4개분의 얘가 이제 한 칸이 얼마니 얘들아? 0.2지. 세로가 가로 세로가 길이가 0.2 곱하기 0.2니까 0.04란 말이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빈도 근데 여기서는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로 나눠주면 되지. 네. 전체 방향구 수는 4개고 야 여기는 뭐야? 얼마야? 야 줄경이는 다 나타나지. 네. 그러니까 4분의 4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방해구가 나타난 특정적인 출현한 방해구 수니까 토끼풀은 어떻게 돼? 얘도 4개 다 나타나네? 4분의 4네? 그러면 1이야. 근데 민들레는 2군데만 나타나지. 그러니까 4분의 2야. 0.2야. 0.5야. 따라서 얘는 얼마야? 2.5가 합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P도는 자 뭐라고 계산해야 된다 했어? 전체 면적분의 방해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의 점유 면적이지. 네. 그러면 봐봐. 얘는 전부 다 밑에 분모는 4야.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야? 0.04 곱하기 4개지. 질거기는. 0.04 곱하기 4개니까 뭐냐? 0.04지. 근데 얘는 0.04 곱하기 16이지. 그러면 4니까 0.16이지. 네. 그리고 얘는 0.04 곱하기 12. 20이지. 12. 어? 12밖에 안 되지? 맞아. 12. 면적이 몇 개야? 0.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9, 10, 11, 12개네? 그러면 10이네? 그러면 얘는 얼마야? 0.12지. 네. 그럼 합은 얼마니? 0.3. 0.3이지. 그리고 상대 밀도는 따라서 어떻게 돼? 전체가 얼마냐? 전체 합이 얼마야? 10이지. 네. 10분의 1이니까 10%지. 네. 10%지. 그리고 얘는 얼마야? 10분의 4니까 40%. 얘는 50%겠지. 그래도 상대 빈도는 알아. 합이 2.5지. 2.5분의 1이니까 얼마니? 40%지. 그리고 얘도 40. 얘는 자동으로 20. 그리고 상대 피도는 얘는 2.5분의 0.2분의 4니까 32분의 4니까 얼마냐? 8분의 1이니까 12.5%지. 네. 하윤이 계산돼? 네.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4니까 50%네? 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37.5%가 돼야 되지. 네. 합이 100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우점종이 누구냐? 얘는 합이 얼마야? 50, 62.5네? 얘는 130. 얘는 107.5. 107.5. 누가 우점종이니? 토끼풀이네.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니? 네. 자, 빨리 99페이지 한번 풀어봐. 아니다. 99페이지보다 뭘 푸냐면 저기 105페이지 풀어봐. 105페이지. 105페이지 방향구를 풀어봐. 한번. 105페이지를 빨리 풀어봐. 아우 힘들어. 너는 오늘 옆에서 해야 되겠네? 저 빨리 해야 되니까? 아니야. 뭐 모르는 거 있어?
풀었어? 천천히 풀어. 그 뭐지? 클리닉? 그거 내일 내일? 네, 알지랑. 알았어. 야, 보자. 105페이지에 1번에 빈도, 그 다음 면적, 상대 밀도, 우점종이다. 그러면 계산해 보자. 그러면 A는 봐봐. 밀도가 맞겠는가 봐봐, 니들이. A가 밀도가 2분의 10이야. 어? 네. 뭐 기억이 1이야. 어? 그다음 피도가 2분의 0.44 해가지고 0.22다. 네. 그다음 밀도가 B의 밀도가 3이야. 2분의 6이어가지고. 그리고 리얼은 0.12야. 어? 그다음 C는 밀도가 얼마야? 2분의 6이어갖고 3이야. 그다음 빈도는 0.5야. 어? 틀린 거 있어? 없어? 괜찮지? 그 다음 상대 밀도는 기억이 얼마야? 40%야. 어? 그 다음 니은은 얼마야? 55%. 그 다음 B는 상대 밀도가 25%. 그 다음 상대 빈도는 40%. 그 다음 중요치는 95. 그 다음 C는 25%. 그 다음 밀도가 25%, 상대 피도가 15%. 따라서 우점종은 누구냐? A다. 맞았어? 됐지? 그만 보자 이제. 그리고 나머지 거는 숙제를 해오고 그 다음 100페이지 봐. 100페이지 보자. 군집 내에 상호작용이 있다. 이제 옛날은 뭘 했냐면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을 했어.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이 뭐 있었냐?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있었지. 근데 이제 개체군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 즉 군집 내에 상호작용이 있단 말이야. 보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군집 내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 보자. 하나 이제 수상한데 갑자기 왜 머리를 감아? 그리고 MT 가는데 교회 MT 가는데 이거 잘 볼 사람이 있어? 잘 볼 사람이 있는가 봐. 갑자기 양발도 신고 가려고 그러고 뻔히 보인다. 뻔히 보여. 제가 어제 아무 안 썼어요. 선생님이 합당한 의심인 것 같지? 하윤아, 그렇지? 아니에요, 저 그냥 말씀이 킥이었어. 자, 봐봐. 첫 번째, 종간 경쟁이 있다. 종간 경쟁은 알아? 뭐가 비슷한 거? 생태적 지위가 있어.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뭘 차지하기 위해서? 먹이와 서식 생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 이게 종간 경쟁이야. 에? 자, 서로 다른 종이 종간 경쟁은 서로 다른 종이 종간에 뭐가 비슷한 생체적 주의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뭘 가지고 먹이와 생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거. 이걸 갖다가 종간 경쟁이라고 해. 그리고 이때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중복될수록 경쟁은 더 심해진다. 근데 이때 제일 잘 알아둬야 될 게 종간 경쟁에서는 뭐야? 경쟁 베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경쟁 베타의 원리는 뭐냐? 이제 경쟁 베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뭐냐면 이게 베타가 아니야. 베타. 이게 아니야. 알파 베타가 아니야. 베타는 뭐야?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타인을 멀리 배척한다고. 타인을 배척한다는 게 베타야. 베타.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이가 경쟁해. 갖고 둘이 그냥 좋은 경쟁을 하면 괜찮아. 둘이 잘 살면 괜찮아. 근데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한 놈을 갖다가 찍어 눌러버리는 거.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야. 그리고 한 놈의 개체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거든요. 그래갖고 멸종에 이를 수 있는 게 경쟁 베타의 원리야. 종간 경쟁에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경쟁 베타의 원리는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 자, 두 개체군이 경쟁한 결과 이긴 개체군이 살아남고 진 개체군은 경쟁 지역에서 사라지는 거야. 즉 뭐냐면 사라지는 경우 사라지는데 멸종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야. 이해됐어? 하고 얘는 뭐가 있냐?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 봐. 그러면 둘 다 손해야. 경쟁하면. 그럼 둘 다 마이너스란 말이야. 둘 다 마이너스야. 이게 종강경쟁이야. 그러다가 집신벌레가 사라져. 이거는 경쟁 베타의 원리야. 이해됐니? 봐라, 뭐라고 나왔냐? 책에도 봐봐. 종강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면서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종강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의 경쟁이야. 근데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는 종간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게 경쟁 베타의 원리예요. 우선 둘 다 마이너스야. 뭐 서식지하고 먹이를 타에 두고 둘이 경쟁하다 보니까 둘 다 손해야. 근데 이거는 종간 경쟁이야. 근데 그 결과, 종간 경쟁의 결과 한 놈이 사라져. 그러면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캥거루쥐와 주머니쥐의 경쟁 베타의 원리는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쳐질수록 종간 경쟁이 심해지며 경쟁에 이긴 개체는 살아남고 번성하지만 경쟁에 진 개체군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종이 살아남고 다른 종은 도태된다. 여기서 보자. 자, 자 봐라. 생태적 지위는 봐라.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개체군이 차지하고 있는 서식 공간을 종합한 개념이다. 그리고 군집은 각 개체군이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때 봐라. 종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 생태적 지위, 즉 먹이의 종류와 서식지의 범위가 많이 겹쳐질수록 종간 경쟁은 어떻게 된다? 심해진다. 그러면 봐봐. 집신벌레 간의 종간 경쟁 보자. 같은 먹이를 먹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두 종을 각각 따로 배양하면 모두 잘 살지만 이들을 한 곳에 함께 배양하면 종간 경쟁이 일어나서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남고 그 집신벌레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갖고 이게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된 거야. 두 종을 단독 배양하는 경우 먹이나 서식 공간에 대한 종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두 종은 개체 수는 유지되지만 S자형의 생장 곡선은 같이. 어차피 먹이나 서식지가 뭐 환경 저항 받아가지고 계속 증가하지는 못해. 근데 두 종을 혼합한 경우 종간 경쟁이 일어난 결과 경쟁에서 진 집신벌레는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진다. 이해됐지?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에 뭐가 있냐? 분서가 있어. 분서는 뭐야? 나눠서 산다는 거야. 나눠서 산다는 거야. 분서는 뜻은 나누어서 산다는 거야. 이번에도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얘는 뭘 피하기 위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먹이나 서식 공간을, 생활 공간을 달리하는 거야.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뭘 피하기 위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사는 거야. 먹이와 서식 공간을 달리하고 사는 거야. 아까 얘가 뭐가 있냐? 솔새가 있어, 솔새. 솔새, 피라미아, 은어, 물가에 사는 새들, 봐봐. 자, 분서는 나누어 살기다. 생태적 지위의 분화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 종류를 바꾸거나 서식 공간, 활동 시간을 달리하여 경쟁을 피하는 현상이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생존 기회를 높여 생물의 다양성의 생태 안정성을 높인다. 이해되니?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봐봐. 그러면 얘들은 뭐냐? 서로 간에 피해를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질 때 공공이야, 공공. 이게 얘는 안 따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진다. 이익이냐 손해냐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서 이 분선은 안 따져.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져. 왜? 빵빵이니까 안 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솔새의 분서, 피라미아 은어의 분서, 물가에 사는 새들의 분서, 그리고 봐 북아메리카 솔새는 뭐 아파트 살듯이 지그들이 있잖아. 아파트 입주하듯이 이렇게 나눠서 살아.
봐봐. 북아메리카의 솔새는 한 나무에 여러 종이 서식하지만 각기 다른 위치에 살면서 먹이지위와 공간지위를 달리하여 경쟁을 피한다. 그리고 피라미와 은어는 봐라.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는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를 먹으면서 서식하지만 은어가 이주에 오면 하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수서 곤충을 먹고 은어가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를 먹고 산다. 우리가 이 피라미 새끼 그렇지. 얘가 힘이 약해. 그러니까 원래 피라미 혼자 있으면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를 먹어. 근데 은어가 들어오지. 덩치가 큰 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옆으로 가장자리를 피해가지고 수소곤충 먹고 이제 은어가 뭘 먹는 거야? 중앙에서 녹조를 먹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물가에 사는 새들 봐봐. 물가에 사는 새들은 먹이를 잡는 공간과 방식을 달리한다. 큰 홍학은 물속에 작은 생물을 걸러먹고 청둥오리는 얕은 물이나 수면에 식물 또는 곤충을 먹는다. 뒷뿔이 장다리 물대새는 갯벌을 휘저어가면서 무초충동물을 잡아먹고 검은 머리 물대새는 조개나 게를 부숴 먹는다. 흰 물대새는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나 곤충을 낚아채서 먹이를 구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주위에 봐봐. 분서하고 텃새가 있다. 야, 아까 피라미하고 은어는 야 어디서 나온다? 텃새에도 나와. 텃새에도 나와. 피라미하고 은어 아니 피라미 아니구나. 은어하고 그렇구나. 은어의 텃새가 있대. 갖고 자 은어는 지그들끼리 같은 종이지. 같은 종에서 은어는 봐봐. 같은 종이면 은어 같은 종이면 텃새를 부려. 근데 군집 내에서는 뭐가 된다? 분설을 한다. 피라미하고는. 은어끼리는 뭘 한다고? 텃새를 부린다고. 근데 피라미하고 은어는 뭘 부린다고? 분석. 그러니까 얘는 이제 텃새는 뭐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같은 종이 텃새를 부려. 은어는. 그리고 다른 개체군과 상호작용은 뭐다? 분서야. 그러다 보니까 옆에 나왔잖아. 분서와 텃새. 분서와 텃새는 모두 서식 공간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분서는 군집 내의 여러 개체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고 텃새는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야. 이해됐지? 조심해. 그리고 봐. 자, 101페이지. 이거 시험 잘 나온다. 심화, 따개비, 종간경쟁이. 따개비의 종간경쟁이다. 종간경쟁에 의한 서식지의 변화 봐. 그림은 조간대 지역에 서식하는 따개비 A종과 B종의 분포를 나타낸다. 조간대는 뭐냐?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드러나는 부분으로 거기에 불가사리하고 담치, 따개비 등이 사치한다. 그러면 간조는 제일 밑에 바닷물이 드러날 때는 간조수이고 제일 많이 잠길 때는 만조야. 그리고 평균 수위가 있다. 그러면 가에 A종만 살지. A종은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평균 수위 위쪽에도 살 수 있다. A종은 평균 수위 위쪽과 아래쪽 모두 서식한다. 근데 B종만 살면 B종은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약해 평균 수위 위쪽에서는 살 수가 없어. 즉 B종은 평균 수위의 아래쪽에만 서식한다. 이해됐지? 근데 봐라. 두 종이 함께 살 때는 그러면 평균 수위 아래쪽은 A종과 B종이 생태적 지위가 겹쳐가지고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 그 결과 경쟁에서 이긴 B종만 서식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야. 이거는 분서 아니야? 뭐다고? 경쟁 베타의 원리야. 그리고 생태적 지위가 겹쳐지는 따개비 두 종은 같은 종에 함께 서식할 경우 경쟁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B종은 평균 수위 아래쪽에 서식하고 A종은 위쪽에 분리되어 서식한다.
그 다음 봐라. 공생이 있어. 세 번째. 공생은 말 그대로 뭐야 얘가? 둘이 같이 살자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있어. 공생은 한 놈만 이득인 경우가 있어. 편리공생이야. 둘 다 이득이면 뭐라 그래? 둘 다 이득이면 상리공생이라 그래. 자, 공생은 두 종의 개체군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거야. 근데 자 봐라. 첫 번째 편리공생은 둘 다 이득이다. 둘 다 이득이 한 놈만 이득이고 한 놈은 이득이 없어. 근데 상리공생은 둘 다 이득이다. 둘 다 플러스야. 그러면 자 편리공생은 한 개체군만 이득이야.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없어. 편리공생은 한 개체군만 이득이고 다른 개체군은 이익 손해가 없어. 이해되니? 하고 편리공생은 뭐가 있어? 애가 빨판상어하고 거북이 있어. 하이마, 그러면 누가 무임승차할까? 빨판상어가 빨대를 꽂는 거야. 아니 빨대를 꽂는 게 아니라 얘는 빨판으로 거북이한테 무임승차하는 거야. 얘한테 무임승차하는 거야. 그럼 누구는 이득이야? 상어는 이득이고 거북이는 그냥 피해도 없는 거야. 피해도 있고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야. 근데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이 모두 이익이야. 봐라. 두 개체군 모두 이익이야. 둘 다 플러스인데 누구야? 이거는 애가 흰동가리야. 흰동가리가 뭐야? 니모야. 니모 몰라? 여기 나왔잖아. 흰동가리. 그림이 니모야. 흰동가리가. 몰랐어? 아니니? 이모가 힘든 거야. 너 그거 몰랐어? 이모는 파란 애 아니야? 아니야. 얘가 걔는 니모야. 돌이잖아. 돌이도 찾았어. 흰동가리하고 말미잘이고 콩가식물하고 포리오박테리아. 자 봐라. 편리공생은 두 개체 중에 한쪽의 이익만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야. 빨판상어하고 거북이, 착색난초하고 나무, 까치와 나무, 황로와 물새, 따개비와 혹동고래, 혹 등고래지. 빨판상어하고 거북은 빨판상어는 거북이 몸에 쉽게 붙어서 쉽게 이동하고 먹이를 얻지만 먹이를 얻으며 보호를 받지만 거북이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 착색난초는 나무에 붙어 자라면서 수분 매개자가 쉽게 접근해 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갖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까치와 나무. 까치는 나무에 둥지를 들어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황로와 물새는 물소에 이동할 때 풀숲의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물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그 다음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 모두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흰동가리하고 말미잘, 동백꽃과 동박새, 지유류의 균류와 조류, 콩가식물과 뿌리옥세균. 자,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는다. 동백꽃과 동박새는 동백꽃은 동박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동박새는 동백꽃에 수분을 돕는다. 그리고 균류는 조류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균류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청소널레기와 청소널레기는 도미의 아가미의 입속의 찌꺼기에서 먹이를 얻고 도미는 아가미
입이 청소된다. 넘겨. 그 다음에 이제 기생이 있어. 기생은 한 놈한테는 이득이고 한 놈한테는 손해야. 에? 기생은 뭐야? 기생하는 쪽은 이득이야. 그리고 숙주는 손해야. 기생하는 쪽은 이득이고 숙주는 손해다. 갖고 대표적인 애가 사람하고 기생충이지. 잡아라. 기생수 있잖아. 기생수 영화 맞냐? 재밌어. 그거 재밌어. 봐봐. 안 무서워. 자, 기생은 두 종의 개체군이 함께 생활하는데 한쪽 생물이 다른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다. 숙주는 기생 관계에서 손해를 입는 생물이고, 그리고 기생 생물은 기생자는 기생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손해를 얻고 숙주니까 기생충은 이익을 얻는 거야. 그러면 보자. 사람과 기생충, 곤충과 애벌레와 기생벌, 세상과 다른 식물, 겨우살이와 다른 식물. 사람과 기생충은 봐봐. 해충, 요충과 같은 기생생물은 사람이란 숙주 몸에서 살면서 양분을 뺏어먹고, 개와 진드기, 벼룩, 거머리는 기생생물 등은 개를 숙주로 몸의 표면에 붙어서 양분을 빼앗는다. 그리고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생물은 다른 곤충의 애벌레, 숙주를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애벌레에게 양분을 빼앗는다. 제일 잔인한 놈이야. 그 다음 세상과 다른 식물. 세상 기생생물은 다른 식물 숙주에 덩굴을 감고 뿌리를 침투시켜 물과 양분을 빼앗먹고. 야,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 해갖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기생생물이다. 겨우살이 기생생물은 다른 식물 숙주에 줄기에 뿌리를 박아 물과 양분을 빼앗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포식과 피식이 있어. 서로 다른 종이 먹고 먹히는 관계야. 자, 포식자는 다른 생물종을 잡아먹는 생물로 피식자의 천적이다. 얘는 이익을 얻는다. 피식자는 먹이가 되는 생물로서 손해를 입는다. 치타가 포식자고 톰슨 가젤은 피식자야. 스라소니가 포식자고 그 다음에 문신토끼는 피식자다. 그리고 자, 아까 저번에 포식자 피식의 관계 알지? 네. 먹이사슬에서 포식과 피식의 관계는 관계의 개체군은 서로에 영향을 미친다. 포식자의 개체수와 피식자의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근데 누가 더 많다겠어? 피식자의 개체수가 더 많다겠어. 그리고 피식자의 개체수가 변하면 포식자도 변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봐봐. 종단 경쟁은 편은 군집 내 두 개체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이때 각각의 개체군이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거다. 플러스는 이익, 그리고 0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는 손해를 입히는 거야. 야, 종간 경쟁은 이런 거 안 따져. 가는 한 놈은 이득이고 한 놈은 이득이 없지. 편리공생이야. 나는 둘 다 이득이지. 상리공생이야. 그리고 기생은 한 놈은 이득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지. 포식도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야. 종간 경쟁은 서로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야. 서로에게 멸종을 시켜버리는 거야. 가는 한쪽의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이 손해니까 손해도 없는 관계니까 편리공생이고, 나는 두 개체군 모두 이익을 얻으니까 상리공생이고, 기생은 한쪽이 다른 쪽에 피해를 주는 관계니까 손해를 입은 A는 숙주고 이익을 얻은 B는 기생생물이다. 포식과 피식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A는 포식자, 손해를 입는 B는 피식자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 그렇지. 야, 106페이지 이거 시험 잘 나온다. 이거는 뭐야?
첫 번째 가는 뭐냐? 경쟁, 종간, 종간 경쟁에서 경쟁 베타에 올리지. 그리고 자, B는 나는 뭐야? 한 놈만 이득이지. 그러니까 편리공생이야. 근데 다는 둘 다 이득이지. 그건 뭐야? 저거는 상리공생이야. 응? 이해되니? 그리고 야, 이거 주기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는 뭐야? 포식과 피식이야. 이해됐지? 됐어. 옆에 나왔잖아. 이 107페이지가 포식과 피식이야. 그래프가. 이해됐어? 됐어. 좀 쉬어. 그리고 갈 사람은 간대요. 너는 간다고? 내일 온다고? 알았어.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내일 한 5시 전체일 것 같아요. 5시에 오는 건 되고. 선생님이 내일 내일은 6시에 가. 10시에. 내일은 6시에 간다. 네, 4시. 4시에 와? 너도 내려오지? 1시에 갔어. 너는 옆에서 할 거야. 오늘 빨리 해야 되니까.